안녕하십니까. 최근 6월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폭염으로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일상이 다소는 뒤범벅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라 상황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일상이 흐트러진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역사인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4.15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특히 여당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해 3월 15일 날 학술대회에서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께서 관제 민족주의에 대한 주제를 갖고 발표를 했고 당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은 차일피를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역사 인식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전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당시 원고를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역사적 시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다소 많아서 제가 원고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4번에 나눠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스스로 그 부분에서 첨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식의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 양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문제는 21세기적 문제가 아니라 19세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경우는 일제청산 문제, 그 다음 친일 문제,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의 어떤 그 대립적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각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열정은 정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족 자체는 숭고합니다. 거기에 주의라는 이념이 붙고 열정이라는 불이 더해졌을 때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숭고한 그런 이념은 사라지고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양상이 보다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민족주의 문제를 내세워서 세계가 주목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반미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차베스가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풍요로웠던 석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의 10%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이 파괴, 국민이 해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 상존하는 그런 최악이 국가 재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차베스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반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져 있다라는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선동된 국민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민족주의 논란을 강화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5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청산, 특히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관제 민족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당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문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특히 임시정부 전략가인 조소왕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돼서 소위 그 대한민국 건국 강령으로 채택될 정도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된 정치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민주의, 대동사상이라든지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이론에 의해서 삼균주의를 제창함으로써 이 삼균주의가 건국 강령으로 채택되는 그런 상황에서 타의에서 해방을 맞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에 그대로 투영되지 못한 그런 나름의 아쉬운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창집 교수께서는 21세기 벽두에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 소위 그 민족주의를 투영해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주의라 하면 역사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구별하고 그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사상 또는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을 사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보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국가적 소속을 결정하려는
그런 입장 하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소위 그 자각적 민족의식이 성립한 근대 이후의 현상으로서 시민적 자유주의와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는 근대적인 운동으로서 정립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기해서 비로소 만개된 것으로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세기에는 유럽에서 민족주의 어떤 그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19세기 초엽에는 중부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중반기에는 남동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0세기 민족주의 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치열한 투쟁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19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민족주의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역사에 비춰서 우리 경우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당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 일제가 영국과는 영일 동맹에 의해서 미국과는 테프트 카스라 조약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식민지 조선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된다 질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발언권에 의해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역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름 민족주의에 관한 열정을 갖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가인 조소왕에 의해서 삼균주의를 채택해서 건국 강령으로 하면서 이 민족주의에 대한 열정이 상해 임시정부 27년의 역사 과정을 거쳐서 건국 강령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의 강령으로 채택되기를 바랐으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이해안 해방과 미소 양 진영이 군정에서 남북한이 둘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됨으로써 앞배 아픈 분단의 역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관한 우리 염원은 산산조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이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투영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청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특히 어떤 일제 36년간의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공론화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소위 역사를 해석을 통해서 일제 잔재 청산 문제를
다뤄보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창집 교수께서는 이거 학술대 그 발표 주제 제목을 한국 민주주의 민족주의 다성적 성격에 관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는 관제가 아니어야 된다. 관제.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강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교육직 차원에서의 어떤 역사가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역사에 대한 어떤 정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해석을 적용해서 어떤 사안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학계와 시민사회,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관제화된 그런 역사 교육에 입각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고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청산이라는 관제 캠페인은 현 정부가 그 정당성의 근거를 남북 간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부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제청산 자체를 하나의 관제에 의한 어떤 캠페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논제를 읽고 나름대로 방송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제교육과 관련해서 80년대 이후 운동권 필독서라고 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자였습니다. 그 내용에 이해할 것 같으면 진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집 교수께서 관제 교육은 바로 이런 책들에 의해서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 잔재 청산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2월 19일 3.1절 기념식에서 언급했던 친일 청산에 대해서 최창집 교수께서는 그동안 진보를 빨갱이로 공격했던
보수를 향한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과거사를 망각하고 역사 의식도 없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존재로 탈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자에서 현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의 어떤 청산 대상은 보수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제 민족주의적 문제는 첫째로 역사 청산을 하면 할수록 분열과 갈등이 커진다는 점, 둘째로 일본을 나치와 비유하거나 악마화해 정치 공간이 닫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요지 내용을 논문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창집 교수는 한국이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또한 명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중요한 어떤 그 발표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온 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의 발표는 현 집권 세력과 지지층,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문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같은 민주라고 해서 북한과 일민족, 일국가 체제, 다시 말해서 민족 통일 국가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 이런 것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 어떤 그 실체를 민족주의적 정서보다 중시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차창적 교수의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 현 정부가 범할지 모를 위험과 오류를 지적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민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두 나라로 공존하고 있듯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른 나라로 서로 도발 없이 살면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기 교수는 논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족주의를 주제로 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큰 주제이고 여기서 그 문제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근년에 이르러 민족주의 문제가 한국 정치 중심 언슬로서 큰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을 소재로 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라는 자신의 어떤 그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관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나름이 비판적 시각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정치학의 문외한으로서 다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나름 읽고 기술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나름 대충은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최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정치학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면서 방송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적 민족주의가 21세기 벽조에 대한민국에서 주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특히 어떤 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후대를 위해서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전혀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첫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어떤 그 특정 이슈에 얽매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크게 소위 그 역작용을 불러온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과연 현 당대의 기성세대가 옳게 대처하고 옳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 따라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최창집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런 시각에서 관제화된 민족주의에 입각한 일제잔재 청산, 특히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타격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강력한 수단으로서 이 논제를 설정해서 대시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의주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건전한 카운터파트가 나름 경쟁과 치열한 악의다툼 속에서 역동적 활동을 줄기차게 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 발전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리더십 양성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본다면 과거 지향적인 그런 이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익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험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서로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1910년에 식민지 조선이 되는 또 다른 어떤 그 역사적인 암울한 시대를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모두가 함께 나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민족주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기보다는 시민사회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갑론을박의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통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정치가 이에 소위 서포트하는 뭐 그런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는 최창집 교수님의 논제의 어떤 그 본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4번에 거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